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한 1차 미분 회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1차 미분 회로라고 하는 것은 회로 내의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혹은 저항이나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를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자, 저항만 포함된 회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 해석을 했을 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인덕터나 커패시터 중 하나가 포함된 회로의 경우에는 전압, 전류 간의 관계식이 미분 혹은 1차 적분 회로로서 1차 적분 방정식으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전원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회로 내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로서 회로가 전압 혹은 전류를 형성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전원 혹은 독립 전원에 의해서 이제 구동되는 회로의 경우에 우리가 강제 함수라고 이제 표현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강제 응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전원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이와 같은 무전원 RC 회로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위쪽에 노드를 정하고요. 이 노드로부터 전류가 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나간다라고 봤을 때에 지금 IC라고 하는 것 전류와 IR이라고 하는 전류의 합이 0이다로 우리가 KCL을 쓸 수 있겠죠. 자,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고 했을 때, 커패시터에도 저항에도 모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여기 IC로 표현된 커패시터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R분의 V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법으로 이제 풀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변수 분리법이 아닌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이 구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커패시턴스 상수 C로 나눠주게 되면 DT분의 DV 플러스 RC분의 1 곱하기 V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유 응답의 형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전압에 대한 것이니까 V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고유 응답의 형태가 K 곱하기 exponential ST의 형태로 구해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VN에 해당되는 이 값을 여기에도 한번 넣어서 미분을 해주고, 여기에 넣어서 이제 RC분의 1을 곱해주고 난 후에 계산을 하게 되면 S 곱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 ST 더하기 RC분의 1에 K 곱하기 exponential ST 이퀄 0으로 식이 쓰여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공통항으로 묶어주게 되면 S 플러스 RC분의 1 이퀄 0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이 0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 이 전체 식이 0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특수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일반해를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S 플러스 RC분의 1이 0이 되는 S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vn이라고 하는 값이 k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로서 표현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 여기 있는 요 k 값을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줘야겠죠. 자, 이 상수값인 k 값을 특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t = 0일 때 v0라고 하는 값이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이용하게 되면, 자, k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0 이퀄 v0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1이 되니까요. 자, k 값이 v0 값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vn이라고 하는 값은, 자, v0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1 t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 지금 이 식을 바로 유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식에서 한번 미분된 항에는, 자, c 곱하기 s, 그리고 미분이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여기다 대입할 일이 아니라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자, 한번 미분된 항에는 s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자, 미분되지 않은 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1을 써준다 그랬죠. 자, rc분의 1 곱하기 1이 되는 것이고, 이 값이 0을 만족하는 s값을 구해주면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되죠. 자,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초기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시상수라는 것을 이제 배웠었습니다. 자,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호의 크기가 있을 때 그 신호로부터 63%까지 감소 혹은 어쨌든 변화하는 그 시점에서의, 자, 이와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시상수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시상수의 값이 작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시상수가 작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값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이고, 시상수가 크다라는 것은 전체 값이 굉장히 느리게 변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시상수는, 자, RC 회로의 경우에는 R 곱하기 C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 RL 회로는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자, R분의 L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RC 회로의 경우에, 자, 전체 그 식에 포함되어 있는 저항값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꿔주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커패시턴스 상수로 만들어 주고 난 후에 그 두 값을 곱해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래에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이 회로에 대해서, 자, 타임 컨스탄트, 다시 말하면 시상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구해보면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저항은 하나의 값으로, 그리고 커패시터도 하나의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총 3개의 저항이 있고 총 2개의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이요. 자, 여긴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것과 지금 이것,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병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어떻게 다시 그릴 거냐면요. 자, 여기 1옴, 그리고 여기 4옴이 있고, 그리고 자, 20옴과 커패시터의 위치를 바꿔줘서요. 자, 여기 25옴이 오고, 자, 제일 오른쪽에 4페로짜리 커패시터, 그리고 12페로짜리 커패시터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를 우리가 A, B로 잡았을 때, 자, VAB라고 하는 노드 전압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뭐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 등가정을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이것을 먼저 합쳐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5ohm이 되고요. 5ohm과 20ohm의 병렬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이 5ohm과 20ohm의 자, 병렬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이고, 자, 전체 값이 4ohm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R 값은 자, 4ohm으로 이제 구했고요.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자,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이 역수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페럿과 12페럿의 직렬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는 이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하게 되면 3페럿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 4옴 그리고 3페럿을 곱해서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 시상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초라고 하는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 컨스턴트와 관련된 또 다른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회로의 타임 컨스턴트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 무전원 RL 회로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덕터는 하나인데 반해서 저항이 5개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항 값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고, 인덕터 값은 뭐 이미 주어져 있는 저 하나의 인덕턴스 상수를 곱해주면, 죄송합니다. 자, 타임 컨스탄트를 R분의 L로 구할 때 여기는 L에다가는 자, 38mH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저항 값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Y 델타 변환을 이용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Y 델타 변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용 방법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잘 떠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Y 델타 변환을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주어진 회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직렬과 병렬이 파악이 좀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테스트 전류원을 걸어주게 되고요. 자, 이 테스트 전류원에 의해서 형성된 자, A와 B라고 하는 이 노드 사이에 걸려 있는 자, V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저항값, 합성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죠. 합성 등가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전류 I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전류 I에 의해서 여기 I1이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 그리고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세워 볼 텐데, 자, 첫 번째 메쉬에서의 회로 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지금 자, 색깔을 좀 바꿔서요. 여기 1옴 같은 경우는 I1의 전류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I1으로 우리가 전압 강화량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죄송합니다. 2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자, I1과 I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I1 마이너스 I2로 써줄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요 1옴 저항 같은 경우에는 I1과 자, 여기 있는 요 I라고 하는 전류원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죄송합니다. 겹쳐서 흐르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I라고 하는 전류는 이와 같은 메쉬 커런트를 형성하게 되고 I1과는 서로 방향이 반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플러스 자, 1 곱하기 I1 마이너스 I의 값 그리고 자, 전압 상승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I1 플러스 2I1 마이너스 2I2 플러스 자, I1 마이너스
i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4i1 플러스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i2 마이너스 i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식이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메쉬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해석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메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2옴 같은 경우에는 I2의 전류만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I2 자 더하기 자, 여기 1옴 같은 경우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류 I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2옴 같은 경우에는 I2와 I1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퀄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식이 쓰여지게 되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해서 I1과 I2 값을 구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V 값을 구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I1과 I2 값이 아니라 자, 오메 법칙을 쓰기 위한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오메 법칙을 쓰기 위한 I 값을 넣었을 때 V 값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자, V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I1과 I2를 이용하는데, 자, V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VAB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아래쪽을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I2에 의해서 여기 2옴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I1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있게 되는데, 자, 이 방향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전압이 강화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VA라고 하는 전압은 지금 자, 여기서 이만큼의 전압 상승, 그리고 또 여기서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더해지는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이 자, 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자, 여기서의 자, 전 위가 자, 여기를 그라운드를 잡았을 때 이 I2만큼의 자, 전 위가 형성되는 것이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A 노드로 가게 되면 1옴을 거쳐서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전압 상승 값이 자, 1 곱하기 I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여기 A에서의 노드 전압은 2i2 플러스 자, i1 값이 되게 되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자, i1과 i2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6분의 19 i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REQ 값을 구하기 위해서 i분의 v를 계산하게 되면 자, 16분의 19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가 썼었던 자, 타우라고 하는 시상수는 R분의 L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L 값이 이제 38mm 헬리여서 0.038이라는 값을 넣었고, 자, REQ라고 하는 값은 이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시상수 값이 자, 0.032 세컨드 혹은 32ms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에 해당하는 예제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자, VC0라고 하는 것이 15V로 주어졌는데, 자, 이것이 이제 초기 조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VC 그리고 VX, IX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생략은 되어 있지만 VC의 T, 그 다음에
vx의 t, 그 다음에 ix의 t를 구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자, 이와 같은 근의 형태가 자, vx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고유응답의 형태가 자, 초기 값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자, 타우분의 t로 쓰인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것을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자, 저항과 커패시터만 있는 회로니까 타우 값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r과 c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타우 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5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커패시터,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묶은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행 이동을 하고 나면 지금 이 커패시터를 제일 왼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5옴 저항과 8옴과 12옴의 직렬 연결된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0옴과 5옴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계산을 해서 자, 4옴 저항을 구할 수 있죠. 자, 거기에 지금 0.1이라고 하는 커패시턴스 상수를 곱하게 되면 자, C상수가 0.4초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T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V0라고 하는 값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는 것에 자, VT는 이것을 이용해서 V0가 지금 문제에서 15V로 주어졌으니까요. 자, 1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0.4분의 t로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요 값이 vt에 해당되는 건데,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vt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은 이 양단에서 측정된 전압이고, 그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 이 전압과 같고 5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VCT라고 하는 것은 VT와 같다로 우리가 놓고 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2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이 VX이기 때문에 자, 직렬 연결 저항이니까 8과 12옴을 서로 전압 분배 법칙을 써서 구하게 되면 자, 12 플러스 8분의 12의 VT를 곱한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된 것이 여기 있는 이 값이 되고요. 자, 그리고 IX라고 하는 것은 자, 12옴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자, 오음의 법칙을 써서 12분의 Vx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제 7.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7.2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치 동작 후에 VT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자, 앞의 문제와 다른 거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접했었던 문제들은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VT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직류 정상 상태에 대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있어서의 자, 전압의 연속성 그리고 전류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구한다라는 것을 유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자, 주어진 문제를 보면 자, 20V 전압원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20V 전압원이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일단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치 동작 뭐 직전이나 직후를 지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 상태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문제를 보면 자, 여기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흘렀다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죠. 자, 이것이
자, 직류 정상 상태 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류 정상 상태를 확인했으니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해석 조건에 맞게 변형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개방, 그리고 인덕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자, 단락으로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주어진 회로에서 직류 정상 상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여기 스위치는 자, t = 0에서 열리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t가 0보다 작은, 자, 요거는 t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요거는 t가 0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여기가 닫혀 있고, 자, 여기는 개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개방되고, 자, 여기 지금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로 회로가 동일한 회로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자, 이쪽 부분이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옴 저항도 무시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VC에 대한 전위는 유지하되, 자, 다시 말하면 여기 9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 값이 VC의 T와 같은 값을 갖되, 자, 여기 1옴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저항은 무시하게 되면 자, 남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왼쪽에 있는 자, 직렬 연결 회로만 남게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전압의 값이 자, 9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의 값과 같으니 자, 20V 전압을 자, 3옴과 9옴의 비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CT라고 하는 것이 자, 15V가 나오게 되고요. 자, VC의 직류 정상 상태 도달 값이니까 자, 스위치 동작 직전까지는 자, 이 15V가 유지되겠죠. 자, 그래서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15V인데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 전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VC의 제로 플러스 값도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초기 값으로 쓰이게 되고 15V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스위치가 열리기 때문에 자, 스위치가 열리기 때문에 이쪽 회로가 없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요 회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9옴과 1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직렬 연결 합성 저항값인 10옴과 자, 20mF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워 값을 자, 구해 줄 텐데 자, 10옴과 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다시 말하면 20mF를 곱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0.2초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고유 응답의 응답의 형태를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값들을 대입해 주면 되죠. 자, V0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구한 15V 값을 대입해 주면 되고요. 자, 타워 값 대신에 0.2초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자, 그 계산 결과가 여기 쓰여져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초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t =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WC 제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2분의 1 곱하기 커패시턴스 상수 곱하기 전압의 제곱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전원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전원 RL 회로에 대한 회로 해석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인덕터 하나와 저항 하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KVL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자, t = 0일 때 I0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KVL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VR 이라고 하는 것과
자, VL이라고 하는 것의 합이 0이다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자, 전류 I가 지금 메시 커런트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지금 자, 여기 식에 자, VR에 해당되는 게 지금 R 곱하기 I이고, 자, VL에 해당되는 게 자, L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겠죠. 자, 이 값이 0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dt분의 di 플러스 자, l분의 r 곱하기 i 이퀄 0이라는 자,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들은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 응답의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자, 물론 이 s의 값의 형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 k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하는 형태의 근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인덕터 회로이든 커패시터 회로이든 고유 응답을 구할 때에는 자, 이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S 값이 마이너스 L분의 R로 이제 뭐 바뀐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배웠던 것이 V0라고 하는 것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타우가 RC라고 되는, 구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0라고 하는 값에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타우분의 t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타우를 대신에 타우를 자, 앞에서와는 다르게 r분의 l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타우 대신에 r분의 l을 대입하게 되면 I0의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자, l분의 r 곱하기 t가 되겠죠. 자, 그 값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 그리고 요 형태, 자, 그리고 이 형태는 반드시 외우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요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무전원 RL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고유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고유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응답의 형태가 자, 이와 같은 형태 혹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는 형태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자, 초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의 초기 값을 이용하면 되고, 초기 값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류 정상 상태인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초기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쓰이게 될 타우라는 값은 자, 인덕터 회로에서는 자, 저항을 하나로 합쳐주고 인덕터를 하나로 합쳐준 상태에서의 자, R분의 L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자, IT라는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저항 하나가 주어져 있고, 인덕터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T0, 그러니까 10초라는 시간에서의, 자, 초기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KV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지금 L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그리고 자, RI 이퀄 0. 자,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DT분의 DI 플러스 L분의 RI 이퀄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이제 근의 형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곱해주고 나면 자, k 곱하기 s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플러스 l분의 r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s 플러스 l분의 r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 되고요. 자, 이것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일반해가 아니라
이것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일반 해이니까요. s 마이너스 l분의 r로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t가 자 전류 it의 값이 되겠고요. 자, k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0이 아니라 이제 10초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으니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10 이퀄 자 3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L과 R의 값이 1 그리고 2니까요. 지금 요게 자,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K 값은 익스포넨셜의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구해진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T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자, 3 곱하기 K값 대신에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 곱하기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0t가 되게 되어서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제 7.4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스위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t 0일 때는 이제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스위치가 지금 t 0일 때 열리는 그런 스위치를 포함한 회로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이 인덕터가 단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자, 16옴과 지금 단락된 회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전류가 모두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여기 있는 이 16옴 저항은 무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그 등가 회로를 다시 그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이런 회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 IT를 구해야 되는데 4옴과 1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합성하면 3옴이 되게 되고, 자, 2옴과 3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I1이라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자, 5옴 저항과 40V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 I1의 값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8A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8A의 전류가 지금 여기 있는 회로에, 자, 병렬 연결인이 4옴과 12옴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분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IT에 대한 값이 자,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6A의 값을 갖게 되고 자, 지금 이것이 스위치가 열리게 되면 자, I0의 플러스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값이 결국은 자, 인덕터의 전류에 대한 연속성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I0의 마이너스 값이 6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우리가 타우 값을 L분의 R로 그리고 IT라고 하는 것이 I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로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R 값을 구해줘야 되고 L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스위치 동작 이후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 자, 스위치가 열리고 나면 여기 있는 이쪽 회로가 사라지게 되고 지금 이 회로가 남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저항들이 서로 직렬 연결이고 자, 직렬 연결과 지금 여기 병렬 연결이 합해져 있는 형태이고 자, 그리고 자, 인덕터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자, 20옴과 자, 16옴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대입해 줘야 되는 REQ 값이 되게 되는데 그 값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8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덕터는 하나가 존재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를 쓰게 되면 타우 값이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초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i0 값을 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i0 값 여기 6A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6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자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구해진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이함수에 대한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함수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 함수가 불연속이거나 뭐 그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특이함수를 도입하는 이유는 스위치를 항상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회로를 계속해서 그려줄 수 없으니 그 스위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도입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단위 스텝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단위 스텝 함수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단 형태의 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계단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을 보게 되면 자, 평평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자, 이와 같은 단차가 있는 계단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하나짜리 계단은 이와 같이 생겼는데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이 하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차가 언제 생기는지가 중요하겠죠. 계단이라는 것이 단차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때 그 뭐 아랫단과 윗단의 그 단차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단차가 언제 생기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것을 자, 이와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자, UT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이것을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 유닛 스텝 함수라고 하게 되고 하나짜리 자, 높이가 1인 하나짜리 계단이 되게 되는데 자, 안에 있는 자, 여기 내부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t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다가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계단의 높이가 꼭 1이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단의 높이를 우리가 1이 아닌 값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이 앞에다가 자, UT라고 하는 자, UT라고 하는 것은 계단의 높이가 1인데 여기에 만약에 10을 곱하게 되면 계단의 높이가 10인 계단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 v라고 하는 값을 곱해서 우리가 weighted step function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v가 아니라 뭐 임의의 상수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건데 항상 0일 때를 기준으로 계단이 생겨야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u의 자, t-t0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자,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면 됩니다. t-t0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0의 값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t 값이 t0보다 작으면 0의 값 그리고 자, t-t0가 0보다 크게 되면 자, 1의 값 다시 말하면 t가 t0보다 크면 1의 값을 갖게 되는 자, t0라고 하는 지금 요 시점을 기준으로 0과 1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0이었던 것을 t0를 기준으로 계단이 생기게 바꿔줬으니 자, 시간에 대한 쉬프트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방금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단위 스텝 함수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포함된 회로를 자, 그냥 함수식으로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지금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이와 같은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t가 0인 시점에 자, 스위치가 이쪽으로 붙게 되어서 자, v라고 하는 전압을 유지하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 자, t가 0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0의 값을 갖다가 t가 0보다 큰 때에는 v라는 값을 갖게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고 t가 0보다 클 때는 자, v라고 하는 함수를
값을 갖는 함수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자, 지금 t 이퀄 0에서 계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단의 높이가 v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v 곱하기 u의 t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t가 0이 아니라 t가 1보다 작을 때에는 0의 값, t가 1보다 클 때에는 자, 지금 v라고 하는 값을 갖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자, 1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일단 계단의 높이는 v로 정하면 되고, u의 t-1 이퀄, 죄송합니다. 이 0은 빼고요. 자, u의 t-1이라고 하는 우리 계단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와 같은 값이 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자, VT라고 하는 것이, 자, K1 곱하기 UT, 그리고 K2 곱하기 UT 마이너스 T0로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유닛 스텝 펑션을 포함한, 자, VT 값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단 두 개가 각각 구해지고 그 계단을 더하는 형태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이와 같이 K1 곱하기 UT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자, 계단의 높이가 K1이고 그 계단이 언제 생기냐면 T 이퀄 0일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K1의 높이를 가지는 계단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K2 곱하기 U의 T-T0라고 하는 것은, 자, T가 자, T0보다, 죄송합니다. T가 T0일 때 K2라는 높이를 가지는 계단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T0일 때 K2라고 하는 계단의 높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더해주게 되면, 자, 일단 구간을 나누게 되는데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의 값을 갖고, 그리고 T가 0에서 T0 사이에서는, 자, K1 값을 갖게 되죠. K1 더하기 0인데, 뭐 0을 더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K1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 T0에서는 K1과 K2가 더해진 형태가 되니,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계단을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자, K1과 K2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둘 다 뭐 양수의 값을 갖게 되면 계단의 높이가 더해지는 형태로 가게 되고, 자, 두 개의 값이 서로 값은 같은데 이제 반대의 부호를 갖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자, 펄스 형태의 값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시간에 대해서 반전이 되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자, 0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계단이 생성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계단의 높이가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의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뭐 기준은 같은 거고요. 자, u에 마이너스 t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t의 값이 0보다 작냐, 마이너스 t의 값이 0보다 크냐에 따라서, 자,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t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0의 값을, 그리고 마이너스 t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1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게 되면 t가 0보다 클 때의 0의 값, 그리고 t가 0보다 작을 때의 1의 값을 갖는 형태가 되겠죠. 자, 지금 그렇게 그려진 것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계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 10에 U에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전압원이 걸려 있죠. 자, 이 얘기는 자, 0을 기준으로 자, 높이가 10인 그런 계단이 형성이 되는데, 자, 0보다 작을 때는 자, 10의 값을 갖다가 0보다 클 때는 0의 값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전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10V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t가 0보다 클 때는 자, 전압원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스위치 동작 이후에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자, it라고 하는 것이 i0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고유응답이 정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자, 지금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죠. 자, 초기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되고, 자, 10V 전압원의 5ohm과 20헬리짜리 지금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상태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인덕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단락으로 처리가 될 거고, 자, 전류는 자, 2A가 되겠죠. 자, I 제로 죄송합니다. 자,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I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고 그게 2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값을 구했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자, R 값이 5, L 값이 20이니 자, R분의 L을 계산하게 되면 5분의 20이 되고 그 값이 4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플러스 I0 플러스 값이 2A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자, I0에 대한 값을 구하게 되면 I0의 값을 구하게 되면 2고 그것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자, 델타 펑션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회로에서는 쓰일 일이 이번에는 없고요. 자, 뭐 다음 학기에 죄송합니다. 3학년 1학기에 이제 신호 시스템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 이제 신호의 샘플링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될 텐데, 자, 일단 뭐 개념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속 함수에서 쓰이느냐 아니면 이산 시간,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 쓰이느냐 이산 시간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표현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한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펄스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t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t의 값이 될 텐데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의 무한대 값을 갖는 그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 equal 0일 때에만 무한대의 값을 갖고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일 때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t equal t0가 되는 이때에 자,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자, 다른 위치에서는 0의 값을 갖고 이 위치에서만 값을 갖는데 그것의 적분 값이 1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샘플링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델타의 t-t0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자, t0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자, 0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여기 ft라고 하는 값도 ft라는 함수는 모든 위치에서 뭐 값을 갖는 연속 함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곱해진 델타 함수가 t t0에서만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t0에서의 값만 이와 같이 샘플링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뭐 복잡한 적분식이 있는 경우에 자, 그냥 t0에서의 ft 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자, 샘플링 CR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델타 함수와 좀 다른 개념으로 자, 유닛 스텝 펑션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유닛 램프 펑션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유닛 램프 펑션은 말 그대로 이와 같은 램프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램프의 약자로 R을 쓰고 T를 같이 쓰게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0의 값을 갖다가 0보다 클 때에는 자, 기울기가 1인 t의 함수로 자, t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다가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자, t의 값을 갖는 기울기가 1인 그런 함수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래 t0라고 하게 되면 이 t0 값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0의 값을 유지하는 구간이 t0를 기준으로 t0보다 작을 때는 0, t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인 함수로 나타내진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회로는 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번 수업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